5.18 특별법 사건.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96 헌가 2 등 결정. 사건명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 제청 등.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12.12 사건 및 5.18 사건을 주도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자 29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였던 12.12 사건 및 5.18 사건 관련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제기한 다음 이들에 대하여 12.12 사건과 관련된 반란 중요 임무 종사 및 5.18 사건과 관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들은 영장 청구일에 자신들에게 적용된 위 법률 제2조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12.12 사건과 관련한 제청 신청인들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5.18 사건과 관련한 제청 신청에 대하여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관련하여 위 법률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김진우, 이재화, 조승영, 정경식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헌 재판관은 한정 위헌 의견이나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위 법률 조항은 12.12 사건과 5.18 사건에만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 법률이라도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면 합헌인데, 위 특별법에 의한 차별은 집권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 청산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법률의 소급효와 관련하여서는 위 법률 조항이 사후에 새로운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를 규정한 이른바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형성적 법률인지가 문제되었다.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헌 재판관은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의 전속적 사항인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위 법률을 형성적 법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이 소급 입법에 해당되어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은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을 때에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12.12 사건과 5.18 사건의 일정 범위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 입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김문희, 황도연 재판관은 위 법률 조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인 만큼 이 법률 조항은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어서 당연히 위헌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다.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소급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여 판단하였다. 재판관들은 우선 법원이 위 특별법이 처벌하려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 법률이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인 경우에는 집권 과정에서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려는 중대한 공익이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일치되었다. 반면 법원이 위 특별법 소정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법률이 진정소급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은 진정소급 입법은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법률 조항은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의 신뢰 보호보다 현저히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원 재판관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범죄 구성 요건을 제정하는 것과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률 조항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 위헌 의견을 밝혔다. 다. 사후 경과.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위헌 논쟁은 일단 종료되었고 12.12 사건과 5.18 사건 관련자들 중 구속영장의 집행이 보류되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고심 없이 피고인들의 유무죄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1996년 2월 28일 12.12 사건과 5.18 사건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6명을 기소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26일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을,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하였다.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22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